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소를 찾아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또 내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모님, 우리 선생님의 사모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죠. 학교 교실로. 옛날이니까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3년 전 정도의 일이니까요. 예, 그때 일이니까. 그래서 그때 반장이었던 선생님에게 야, 소 찾아와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근데 혼자 가기 힘드니까 다른 친구들이 지원을 한 거죠. 자원해서 스스로. 그래서 투표를 하려고 했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 소를 찾으러 가고 싶어 했던 거죠. 왜냐하면 소를 찾으러 가면 공부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자연 속에서.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초등학생이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업을 하지 않고 학교 밖에서 소를 찾는다. 소는 물론 여러분 옛날에 중요한 그런 동물이었잖아요. 그죠? 소는 그 집의 재산이기도 했고 또 농사를 지을 때 소가 일을 하는 쟁기를 갈 때라든지 쓰레질 할 때 쓰레질, 쟁기질 이렇게 소를 앞에다 걸고 이렇게 밀면서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동물이었죠. 말 그대로 가축이긴 했지만 그래서 선생님을 포함해서 4명이죠.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어린이들이 함께 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다가 옆반 선생님한테 들키기도 하고 또 다른 반 애들은 쟤들 어디 가지라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운동장을 나오면서 이제 정문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떡하니 또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장 선생님한테 들켜서 결국은 다른 개구멍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은 개구멍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탱자나무로 만든 울타리 밑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교장 선생님께 들켜서 잠시 보건실에 가서 한 친구가 미가 등에 이제 가시가 질렸잖아요. 가방이 이제 걸려서 가방을 빼내고 그래서 보건실에서 약을 좀 받아서 오는 사이에 교장 선생님하고의 친구였던 남숙이라는 그 여자입니다. 이름은 남숙이지만 그 남숙이라는 아이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친구를 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가라고 하면서 교장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눈 거죠. 그리고 남숙이는 결국은 나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울타리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4명이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남숙이라는 여자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게 된 거죠. 우리는 가방을 메고 이제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기억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하천입니다, 하천. 그죠? 이렇게 산이 엄청 많아요, 그죠? 산이 엄청 많은데 이 산 쪽에 이제 우리 학교가 이렇게 학교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학교가 이게 학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학교에서 나와서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죠? 울타리를 나와서 이렇게 이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큰 길이었던 것 같아요. 차가 다니는 큰 길인데 우리가 이 길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나와야 되니까 이 길로 나와서 이제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뭐냐면 밭 아니면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6월달 방학하기 전이었으니까요. 6월 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6월 말 아주 더운 때였죠. 그때도 굉장히 더웠으니까. 근데 이제 이때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요즘엔 여러분 수박이나 참외를 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비닐하우스가 돈이 많이 드니까 비닐 자체도 비싸기도 하고 또 공사를 해야 되니까 주로 바깥에서 비닐하우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채소를 많이 재배했죠. 수박도 그렇고요. 사실 뭐 수박, 참외, 딸기 이런 걸 과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과일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채소에 가깝죠. 그죠? 1년이라는 식물에서 자라는 것들은 보통 채소라고 하거든요. 과일은 주로 나무에서 자라는 뭐 감이라든지 사과, 배 이런 걸 과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채소를 밭에서 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나가는 그 시기가 참외를 출하라고 해서 참외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시기였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참외는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참외는 예쁘고 노랗고 크기가 커야 상품 가치가 있는 거죠. 안 그런 것들은 다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 길 위에 아니 이게 멀쩡하게 생긴 그런 참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죠. 아이 아저씨 아줌마 이거 우리 먹어도 돼요? 우리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 시골에서 자라다 보면 시골에서 물론 허락을 받고 먹어야 되겠지만 밭에서 자라는 것들을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 밭에 가서 가족 이모나 고모 삼촌이 운영하는 또는 기르는 그런 밭이 아니라 딴 데 가면 큰일 나겠지만 이 밭에 가다가 이런 것들 보면 이 좀 먹어도 되나요? 이모? 하면 이모가 바로 따 먹으라 그러는 거죠. 그럼 엄청 맛있습니다. 오이도 따 먹을 수도 있고요. 그죠? 채소 같은 거는 물론 옛날에는 물을 기를 때도 좀 이야기하기 그런데 옛날에는요 변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의 똥, 인분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거름을 만든 걸로 뿌리고 그랬기 때문에 함부로 또 먹으면 안 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똥으로 만든 거름으로 이렇게 기르는 채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걸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름을 쓰진 않죠. 그래서 이 참외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니까 벌써 아침부터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베어서 먹는 거예요. 준성이는 별로 채소를 안 좋아하는데도 그러니까 달다 달콤하다 그러는 거죠. 근데 모양들이 다 조금하기도 하고 좀 약간 이상하게 삐뚤삐뚤한 그런 참외였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아저씨들 아주머니께서 그 작업을 하시다가 막 우리한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야 이거 더 먹어라 저거 더 먹어라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은 집어 던지면 참외는 좀 깨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쨌든 재밌다고 또 그걸 주워서 아저씨 아줌마 우리 가져가도 돼요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참외라는 것을 그래도 시골이지만 자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야 이거 좋은 선물이라면서 가방은 지금 어차피 책은 빼놓고 왔으니까 가방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도시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면 나중에 그냥 여러분 그 칼로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경우도 있지만 입으로 이렇게 베어가지고 속에 것만 먹고 껍질은 버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뭐 물도 깨끗했으니까 참외를 그냥 이렇게 슥슥 해가지고 껍질째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밭에서 좋은 거름을 썼는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걸 사람이 이 눈은 변소에서 나온 그 거름으로 만든 그런 걸 비료를 줬으면 사실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깨끗이 씻어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방에 이렇게 넣고 나름대로 넣고 이제 다시 길을 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강입니다. 가회천이라고 하는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뭐 폭이 한 20m, 30m 정도 되니까요. 또 여름이니까 비가 오고 지금은 장마가 잠깐 왔다가 이제 물은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이 많이 있는 상태고 상당히 생각보다 넓었는데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잠시 이야기했죠. 경운기 한 대가 온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데 경운기 한 대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좀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우리 저 타고 싶다. 사실 우리의 목적지는 선생님 생각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지금 학교가 이쪽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개울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선생님 댁이 이런 정도였는데 이곳 산 바로 시작되는 이 지점인데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소가 같이 뭐 아주 멀리 소가 가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멀어도 소가 막 혼자서 저 산 엉뚱한 산까지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소들은 또 이렇게 끼리끼리 또 다니는 또 습관이 있습니다. 아는 소끼리 가서 또 풀을 뜯고 앉아서 또 대석임질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여기를 잘 아니까 가다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개울가 그러니까 하천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이제 오는데 이 정도 왔는데 뭐 이 하천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가는 길은 많이 있겠죠. 하천 이런 곳 여기도 뭐 논도 있고 또 밭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가는데 이제 경운기는 여러분 뭐냐면 탱탱기라고도 하는데요. 시골에서 농사를 하기 위해서 힘이 센 그런 기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타이어가 엄청 두꺼워요. 뒤에도 타이어 2개 있고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건데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가는 건데 글쎄요 뭐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기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 뒤에는 사람이 앉을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생겼어요. 어쨌든 뒤에 사람이 탈 수도 있거든요. 짐도 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는데 그 뒤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흰 고양이 한 마리가. 그래서 그 흰 고양이는 이제 경운기 아저씨 우리 좀 태워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공부를 하는 거 지금 이게 뭐 하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선생님 소 찾으러 가다 그러면 그 아저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무슨 저 선생님 너 웃긴다. 야, 너희들한테 소 찾으러 오라 그러고 이상하다.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선생님한테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 말 하지 않고, 근데 아저씨 뒤에 고양이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저씨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경운기를 잠시 태웠는데 하얀 고양이가 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얀 고양이 우리가 타니까 멈췄잖아. 타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잘하려고 막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막 그래서 이렇게 막 에옹 하는 겁니다. 하얀 고양이가.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또 친구가 호돌이가 야 이거 우리 데리고 가자. 그래서 야 고양이는 어떻게 데리고 가냐?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기르면 되지 않냐?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고양이를 기르냐? 먹이는 어떻게 주고 밥은 어떻게 주고? 사실은 그 당시는 고양이는요 그냥 집에서 그냥 막 데리고 살았어요. 그냥 밖에서 고양이가 보이면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고 몰래 선생님 이불 밑에 데리고 있다가 엄마한테 들키면 엄마 나 고양이 이제 내가 기르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반려묘잖아요. 반려묘니까 동물 이런 또 이런 칩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인식표라고 해서 내장을 해서 번호를 또 하고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려묘는 안 그래도 되나요? 반려견만 그렇게 하나요? 근데 그때는 그냥 막 이렇게 데리고 살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 주사도 예방 주사도 맞지 않고 그냥 그랬죠. 그리고 또 고양이가 더 진짜 쥐를 잡아먹어요. 진짜로 잡아먹어요. 선생님 집 고양이도 쥐 잡아먹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입이 뻘개요, 뻘개. 생기를 잡으면 입이 빨개서 피가 묻어 있고 그런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걔를 데리고 와서 저녁에 같이 자는 거예요. 이렇게 코 하면서 야 잘 자 하면서. 근데 고양이는 깨끗한 그런 동물이라 자기가 이 묻은 이 피 같은 것도 깨끗하게 닦고 다녀요. 신기하더라고요. 자, 고양이 한 마리 하얀 고양이가 이제 우리를 따라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운기를 타고 아저씨가 뚝뚝뚝뚝 가고 있는데 야 어디 좀 너희들 내리냐 그래서 아유 대충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온 거예요. 이 제목 됐죠? 이 정도 온 거죠. 그리고 이제 내려서 아니 감사합니다 아저씨 인사를 하는데 고양이가 우리를 또 따라 내리네. 신기한 일이죠. 그 사이 친해졌다고. 큰 고양이는 아닌데 근데 이 고양이가 우리를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저씨도 주인 아니니까. 고양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우리가 고양이를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뭐 배는 부른 것 같고. 그래서 저를 따라서 내려오는데 어디를 내려왔냐면 이제 이 개울가로 내려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개울가로 이제 내려와서 개울가에서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개울가에는 물도 있고 개울가 옆에는 풀이 많이 있잖아요. 그 풀들을 뜯어 먹으려고 주로 주인들이 소를 거기다 풀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왜 선생님 소가 밖에 있습니까? 풀어놓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소는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소는 여름에 풀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또 겨울에 좀 더 튼튼하게 지낼 수 있는데 풀을 얘들이 돌아다니면서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 옆에 따라다녀야 됩니다. 주로 소를 어디다 데려가냐면 시골에서는 산에 많이 데려가요. 산에. 산에는 풀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풀이 많은 산입니다. 나무가 많은 산보다는 풀이 많은 산에 올라가서 가만히 기다리면서 풀을 또 뜯어먹으면 소를 딴 데로 옮겨놓고 하면서 하루 종일 풀을 먹이는 거예요. 그걸 풀을 먹인다 그럽니다. 풀을 먹인 다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물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학교를 마치고 난 오후나 또는 방학 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전에는 학교에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동네 앞이니까 개울가에 소를 풀어 놓으면 자기 소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풀이 많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이 개울가를 잘 알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려가니까 고양이도 따라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개울가는 여러분 개울가 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또 조그만 돌멩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돌멩이들 그죠? 뭐 또 큰 바위도 있고 바위라기보다 좀 작은 적당히 큰 어떤 돌멩이들 그죠? 넓적한 거 있기도 하고 동글동글한 돌도 있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는 어떤 또 동물이 살고 있냐면 뱀들의 천국이에요. 뱀들의 천국. 돌만 하나 일으키면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은 다행히 또 독사 아닙니다. 독사가 아니고 왜냐하면 독사는 물가에는 발견이 잘 안 되죠. 물론 물가에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뱀도 여러분 얼굴 이렇게 생긴 뱀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뱀. 얘들은 독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얘들은 이렇게 생긴 애들은 독사일 이렇게 살모사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뱀 독사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만난 뱀들은 그런 뱀이 아니라 물뱀이라고 하는 건데 그 색깔이 그냥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나무색 같은 약간 뭐 밝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은 뱀을 무서워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도착하자마자 애들이 이제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여기 여러분 물수제비라고 하잖아요.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물수제비 던지면 이걸 놀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뭐 놀러 왔냐? 빨리 소를 찾아서 빨리 선생님, 사모님 댁에 갖다 드리 어, 보내주는 게 중요한데 빨리 이리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그런데 애들이 돌멩이를 막 만지기 시작하는 그 제가 선생님이 그랬죠. 야, 조심해라. 작은 돌은 들어도 괜찮은데 왜냐면 작은 돌에는 뱀이 숨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괜히 큰 돌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했더니 아유 이걸 또 그 궁금해하는 그 남숙이라는 여자애가 왜 큰 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여자애들 잘 모르니까 그때는 아니 그런 이유가 있어. 또 뱀이라고 말하면 다 도망갈까 봤어요. 왜냐면 뱀이다 그러면 얘들이 다 겁이 나가지고 이쪽 물가로 안 가고 다 올라가 버리면 소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마 말은 못 하고 있는데 그래? 라고 하는데 몇 분도 지나지 않았어요. 남숙이가 큰 바위 밑에서 이게 앉아서 약간 흔들흔들 하는데 뱀 한 마리가 기어 나온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데 그게 앉아서 흔들거리니까 뱀이 위기를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뒤에는 하얀 고양이가 있잖아.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고양이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하고 고양이가 만났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물뱀하고 고양이는 고양이가 이기죠. 그리고 잡히면 아마 그 뱀을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뱀을. 사실은 뱀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생충이 많다고 하거든요. 뱀의 몸 속에는 당연히 그거는 예방 접종을 받는 그런 동물이 아니고 자연 속에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기생충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너구리도 마찬가지고 오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고라니라든지 동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만날 때 주의가 필요한 거죠. 꼭 만져야 될 경우에는 장갑을 낀다든지 그 장갑도 여러분 그죠? 고무장갑이라든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갑 그게 좋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동물을 사랑해도 그런 주의는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고양이가 확 하니까 왜 이래라고 이제 남수기가 뒤를 돌아보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야, 뱀이다, 뱀이다. 그거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야 무서워하지 말라고 여기는 뱀이 엄청 많은데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는 뱀이 아니다. 그냥 가만두면 된다. 그러니까 야 정말 그러냐고 하니까 옆에 있는 또 준성이가 야 정말 다른 돌을 일으켜도 뱀이 나오냐? 당연히 나오지. 한번 들어보라고. 그 옆에 좀 넓적한 돌을 또 들었잖아요. 또 뱀이 있는 거죠. 뱀이 엄청 많은 거예요. 뱀이 그냥 아주 근데 그래서 건드리지 않죠. 선생님이 그런 데 가면 뱀 절대로 그 큰 바위를 건드리지 않죠. 가만두는 거죠. 큰 돌을. 그죠? 뭐 왜냐면 가만두면 뱀이 우리를 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뱀한테 물려보기도 했는데 그 뱀은 물려도 아프지도 않아요. 예, 독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죠? 이 뱀은 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는 그때 어렸을 때니까 잘 아니까 그러지만 내가 독이 없는 뱀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독사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119에 실려가야 되잖아요. 위험한 거죠.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뱀을 조심해야 되고 안 만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물수제비처럼 이렇게 하다가 저까지 도망간 남수기도 오고 이제 자 다시 가야 된다 우리 서둘러 가기 시작한 거죠. 가는데 이제 이 고양이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지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뭐 지치려고 하는데 햇볕도 나고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물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때는 물통 같은 게 없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수돗물로 물 먹고 그랬으니까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물을 먹는데 아무리 이 물이 맑아도 냇가에 있는 물을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목이 마르니까 뭘 먹습니까? 참외를 하나씩 꺼내서 먹는 거죠. 아니, 점심 먹을 시간 아니고 참외를 이제 하나씩 먹고 이렇게 먹고 가는 거죠. 가는데 이제 한 20분, 30분 갔을까요? 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소가 진짜 있는 거죠. 소가 예상대로 소가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찾았다. 바로 저기다. 야 찾았다. 근데 이제 이 고양이도 이제 소를 봤는지 이제 야옹야옹 하면서 이제 우리를 이제 우리한테 반갑다는 그런 느낌으로 야옹야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한테도 고맙기도 하고 우리 천천히 가보자 했는데 소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가 있는 곳에는 제가 생각보다 넓은 또 물도 있고 상당히 깊은 우리가 수영하는 거는 목욕하는 곳입니다. 형들하고 수영을 많이 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바위도 있고 그러니까 위쪽으로 바위 낭떠러지 같은 게 있고 절벽이 있고 위에서 보면 절벽에서는 약간 깊거든요. 깊은 곳이고 또 바위도 몇 개가 있고 선생님 생각으로 깊이가 2m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곳에서 목욕을 했던 거예요. 사실 수영, 목욕 뭐 그런 거죠. 그때는 막 속옷만 입고 그죠? 말 그대로 팬티만 입고 그냥 나가 수영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리고 엄마한테 야단 맞고 요즘 같이 수영복을 입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막 그랬던 거죠. 사시는 거죠. 주로 뭐 남자아이들끼리 여자아이들은 잘 하지 않았고 남자아이들끼리 그렇게 수영 같은 목욕을 했던 거죠. 목욕이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다고 때려 벗기는 것도 아니고 더우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물장난하는 겁니다. 잘 아는 곳이에요. 저기 깊은 곳이다. 그 주변에 소가 풀을 뜯고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뿌리 하나라고. 왜 뿌리라 그랬잖아요. 뿌리 쌓아가지고 하나만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주 쉽잖아요. 왜냐하면 뿌리 하나 있는 걸 찾으면 되니까. 야, 그 선생님 말씀이 정확했던 거죠. 5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그 소 중에서 뿌리 하나인 아이가 딱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찾은 거죠. 왜 뿌리인 거죠, 걔가. 근데 이제 정확하게 또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그 뿌리 없는 것 쪽에 귀 뒤쪽을 보면 약간 거뭇스름한 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확인해야 되잖아. 야, 그래도 확인해 보자. 근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는 소인데 선생님이 소를 기르고 있었지만 이 웹뿌리라는 소는 물론 선생님 이름을 붙인 겁니다. 실제 이름은 모르지만 웹뿌리를 만나는 건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소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말보다는 덜하지만 뒷발로 차는 게 있습니다. 뒷발로 팍 차는 게 있어요. 뒷발로 차는 뒷발로 발이 안 보이셨으니 발이 안 보이는데 뒷발로 팍 차면 위험해요, 굉장히. 잘못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소 몸무게가 몇 킬로입니까? 그죠? 거의 뭐 몇 톤이잖아요. 200kg가 뭐예요? 300kg, 400kg, 500kg, 600kg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힘이 센 거죠. 몇 톤이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소가 그나마 소한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소가 풀을 많이 뜯어먹은 다음에 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이제 풀을 웬만큼 뜯어먹고 앉아서 대세김질을 해요. 그러니까 풀이 들어가고 나면 그냥 막 쥐어 뜯다가 여러분 알죠? 소의 위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위에서 다시 꺼내서 씹어서 다시 또 위 속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소라는 친구가 굉장히 독특한 그런 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는 위장이 여러 개라서 위가 여러 개라서 여러분 위가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에 공기가 많은 거잖아요. 소가 수영을 잘해요. 물을 좋아해요. 그건 선생님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죠 이게 그 엎드리고 앉아서 대세김질을 할 때를 선생님이 기다린 거죠. 야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자. 일단은 마지막으로 저 소가 확실하면 왜냐면 아마도 생각해보면 평소에 이곳에 선생님이랑 또는 선생님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소를 데리고 와서 풀을 뜯어 먹이려고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따라온 것이고 나머지 4마리는 또 다른 주인이 소를 또 풀을 먹이려고 데리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소는 잘 아는 것 같죠. 이곳을 잘 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귀 뒤에 점만 있으면 된다. 그것만 확인만 하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려면 얘가 웬만큼 뜯어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풀을 뜯어먹고 우리는 옆에 쫙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이었는데 한 친구는 또 뭐 이 참외를 이렇게 입에서 꺼내서 먹기도 하고 사실은 뭐 처음 먹어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아이들 중에서는 참외 그 여름에는 왜냐면 그전에는 잘 안 먹다가 여름에 처음 먹어보는 참외일 수 있으니까 맛있으니까 계속 먹는 거죠. 참외가 달콤하잖아요. 근데 이 웹뿌리라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은 한두 마리 정도는 앉아서 대세김질을 하고 있는데 다 앉아가지고 이게 팔을 탁 굽히고 앉아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침을 잘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가 그런 모습도 상당히 귀엽고 소는 참 멋진 동물이에요, 여러분. 소는 참 아름다운 동물인데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데 사실은 시골에서 기른 소는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일을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그런 동물이 사실은 소는 굉장히 참 애틋한 그런 동물인데 아니 이 웹뿌리가 풀을 뜯어먹더니 갑자기 천천히 걸어서 물가로 가는 거예요. 물가로 이쪽 물이 있는 이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뭐지 이게? 몇 가지 그래 가만 보니까 잘 없는 일인데 왜 이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을 먹으러 간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물을 이렇게 먹으러 간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우리 이제 5명이, 야, 소가 저렇게 물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물에 빠지면 어떡하냐? 다른 애들이, 야, 소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 야, 선생님 소라며 어떻게 빨리 붙잡아야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요? 이게 이제 소 이렇게 곱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곱비. 이 콧뚜레가 있고요. 콧뚜레가 있고 소 곱비가 있는데 이 목에다 줄을 해가지고 코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나가서 당기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인간이 참 무서운 거죠. 그죠? 동물을 조정하기 위해서 코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면 코에 따라 딱 끌려가도록 그렇게 한 게 바로 콧뚜레 같은 건데 지금은 그런 걸 쓰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걸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줄을 잡아당기면 되는데 그 줄을 잡아당기려면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줄을 이렇게 보니까 감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줄이 있었으면 얘가 어떻게 됐을 줄이 지금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쌤 생각으로 줄이 딱 손잡이 할 수 있는 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이 오면서 그런 것 같은 줄이 막 이렇게 감겨 있는 것 같아요. 딱 줄을 잡을 수 있는 정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풀어야 얘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야야야 쟤 수 물에 못 들어게 가자 그런 거죠. 그래서 준성이가 이제 와가지고 야 방법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야 있잖아 일단 우리가 그 저기 가지고 있는 저기 그 참외를 던지면 참외는 막 달콤하니까 소가 엄청 좋아할 거다. 그럼 참외를 한번 줘보자. 그러면 얘가 올 거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보자 그랬는데 아니 호돌이가 참외를 하나 던졌어.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냥 줬으면 되는데 좀 뒤에서 참외를 던졌는데 참외가 톡 튀어가지고 물에 하나 퐁 빠진 거예요. 참외가. 근데 이 소가 참외를 알았나 봐. 그러니까 얘는 이게 이제 소가 참외 냄새 확 맡더니 이걸 먹으러 가는데 물이 사실은 깊으니까 빨리 흐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퐁당 들어갔는데 이 소가 처음에 얕잖아요. 얕으니까 이렇게 코를 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이렇게 입을 딱 벌려서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참외가 좀 크니까 풍덩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부딪혀서 계속 밀려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해서 참외가 소의 입에 주둥이에 부딪혀서 계속 안으로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소가 처음에는 소가 이만큼 얕은 곳이었는데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때 준성이가 또 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또 이 참외를 또 던진 거예요. 야 빨리 이거 먹고 나오라고. 차라리 그냥 앞에다 던졌으면 되는데 물에 던졌는데 이 참외는 또 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소는 그 참외를 또 먹으려고 또 이 안으로 헤엄치는 거야. 와 근데 여러분 참외가 얼마나 헤엄을 잘 치는지 몰라. 참외가 얼마나 헤엄 잘 치는 게 아니라 소가 얼마나 헤엄을 잘 치는지 몰라. 그냥 붕붕 떠다녀요. 그냥 붕붕 떠다녀요. 그러니까 밑에는 이렇게 열심히 발을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물 먹으러 들어갔는데 지금 참외를 잡아 먹으려고 참외를 지금 잡아서 입에 넣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선생님이 그때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야 저러다가 선생님은 수영을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제가 또 못 나오거나 줄 같은 게 줄이 풀려가지고 다른 바위에 걸려버리면 소가 못 나올 수 있잖아요. 선생님 순간적으로 겁이 났던 거죠. 여름이니까 우리는 짧은 바지에 짧은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을 틈도 없지. 선생님은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뛰어간 거예요. 안 돼! 야! 들어가지 마! 하면서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분 수영 선수도 아니고 수영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영은 여러분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 다 개헤엄이라 개헤엄. 그 개헤엄이 뭐냐면 이런 헤엄이죠. 뭐 이렇게 뭐 자유형, 그 다음에 이렇게 평형, 그 다음에 저병, 배영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못 배웠으니까 그거는. 그냥 물속에 들어가 눈을 뜨고 수경이 있는 게 아니니까 물속에 쑥 들어가 잠수해서 줄을 찾아야 되겠다. 줄을 당기면 얘가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가자 할 수도 없고 또 잘못하면 여자 어린이는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준성이랑 효돌이가 얼마나 또 잘 수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선생님은 거기서 수영을 해본 적이 있고 목욕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수영을 목욕이라고 하니까 해본 적이 있으니까 들어간 거죠. 깊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수를 해서 푹 들어가는데 뭔가 물속에서 뭐가 큰 덩어리 같은 게 붕죽죽 하면서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뭐가 색깔이 약간 좀 푸르스름한 진한 그런 게 뭐가 오는 거예요. 뭐지 그냥 한테 푹 얼굴을 푹 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그게 소똥폭탄이었습니다. 소똥. 선생님이 헤엄을 치고 물속에 들어가서 소를 향해서 가는데 이 소가 선생님 이 잠수하는 그 사이에 똥을 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순간적으로 뭐지 하면서 포가 푸푸푸 하니까 밖에 애들이 겁이 나 놀래가지고 야 왜 그러냐 야 어떻게든 뭐냐 그게 푸푸 하니 얼굴이 이렇게 뭐 이게 약간 똥 폭탄을 맞은 얼굴이죠. 시퍼런 그런 뭐 멍처럼 이렇게 가루가 돼가지고 냄새는 여러분 생각보다 고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얼굴이 이상한 거죠. 그러면 허우적대면서 다시 나온 거죠. 야 너 뭐냐? 혹시 너 똥폭탄 맞았냐? 소똥이냐? 그럼 애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거야. 야 별꼴을 다 보겠다고. 선생님이 그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하지만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소를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얘는 지금 계속 지금 저기 뭐죠 참외를 막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얘가 창의풍이를 그 사이에 잡아서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햄을 석석석 하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선생님 손에 딱 뭐가 잡히냐면 바로 이 소의 고삐, 이 줄이 딱 잡히는 거예요. 줄을 잡았죠. 그리고 이끌니까 얘가 따라오는 거예요. 잡았다. 이제 소뿔 뒤에 있는 점만 확인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데리고 와서 가만 보니까 얘가 이제 자기도 이제 헤엄을 쳤으니까 힘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근데 물속에서 똥을 놓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운 여름날 또 목욕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오더니 탁 자리에 앉는 거죠. 그게 이제 돌멩이들 위에 앉는 거죠. 사실은 그 자리 밑에, 자기가 앉는 자리 밑에 뱀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큰 바위가 있지 않고 작은 바위였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소가 뱀을 잡아먹을 수 있는지. 근데 뭐 뱀도 그렇게 건드리지 않으면 뱀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뱀은 우리가 사람이 밟거나 뭔가 할 때 자기를 공격하거나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할 때 뱀이 우리한테 움직이지 그렇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다 앉아 있더라고요. 뱀이. 저기 그 소가. 그러고 계속 씹어 먹는 거죠. 참외를 씹어 먹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조용히 가서 이제 길을 이렇게 파리가 있으니까 파리들이 앉으면 길을 탁탁탁 이게 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검은 점이 있는 거예요. 있어구나. 잘 됐다. 일단 바로 데려갈 수는 없고 되새김질이 끝날 때 기다려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 뭘 했습니까? 점심을 먹기 시작한 거죠.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도시락 반찬이 뭐였냐고 여러분? 선생님은 오징어 있죠. 마른 오징어의 무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란말이가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 선생님 좋아하는 반찬이 있는 거예요. 콩볶음, 노란콩 여러분 알아요? 노란콩을 볶은 거야. 거기다가 고추장을 묻혀와서 한 친구는 오도도도 씹어도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야, 그건 진짜 잊혀지지 않아요. 다른 친구는 또 깻잎 깻잎을 또 깻잎을 밥 사 먹고 밥이 좀 차갑긴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당연히 김치도 있었죠. 김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때는 지포라고 여러분 알아요? 지포를 또 반찬으로 해서 잘라가지고 구워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고추장 무침을 해서 갑자기 침이 나는데요. 맛있네. 그런 반찬도 있었고 그 반찬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잘됐다. 어쨌든 너 덕분에 이렇게 소를 찾았는데 이제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집으로.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었죠. 바로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바로 저쪽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죠. 야, 너희도 소 찾았니? 소 찾으러 온 거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의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도 걱정이 돼서 나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선생님 댁에 소를 직접 데려다 드리지 않고 사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네, 찾았습니다. 라고 했죠. 선생님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소가는 불폭탄, 물소폭탄, 물똥폭탄 잊혀지지 않아요. 선생님의 소를 찾아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1년도 선생님과 수업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어린이로 커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